정보 활용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에 수고해 주실 분은 인실리코젠의 박준영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윤 주임님이십니다. 오늘 두 분이서 이제 교육을 쭉 진행해 주실 건데, 근데 혹시 지금 인터넷 연결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 둘, 셋, 네 분 정도? 저기 우선 저희 직원이 인터넷 안 되시는 분들은 해결해 드릴 거고요. 그럼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실리코젠의 생물정보팀 코즈 팀을 맡고 있는 박준영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간에 거쳐가지고 NGS에 대한 어떤 오믹스 데이터 활용 분석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날도 추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십니다. 대학 교수님들 따로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쪽 오늘 실습할 내용들을 기본 다운을 받으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 www.in실리코젠.com에 들어가서 로그인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디는 브리딩, 패스워드는 브리딩 1, 2, 3, 4 하면 지금 같은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할 7가지 강좌에 대한 어떤 자료하고 또 실습할 데이터를 올려놨습니다. 설치 파일은 아마 다 다운받으셔서 설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는 약 4기가가 되기 때문에 다운받을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USB로 지금 3개를 마련했는데 각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하나 드릴 테니까 지금 2개 들어서 각 라이브러리를 하나 드리고, 일단 다 되시면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 다 되시면 옆 사람들한테 또 뒷사람들이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1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부터 이제 3시까지 제가 2시간 동안 거쳐가지고 세션 1 오믹스 어플리케이션스 앤 프로스펙트 해가지고 이 교육을 왜 하게 되는지 그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NGS 소개 및 오믹스 연구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섹션에서는 NGS 앤 CLC 지노믹스 워크벤치 리뷰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NGS 데이터를 다루는 툴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퍼블릭 툴만 하더라도 수백 가지 넘게 되는데 그 모든 툴을 다 다룰 수는 없고, 또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은 IT 전문가보다는 대부분 생물 백그라운드의 대학원생들하고 연구자들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 소개시켜드리고 하고, 그 시스템 하나가 CLC 지노믹스 워크벤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연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섹션 3가 이제 4시부터 6시까지 한 2시간 정도 할 예정인데, 드러브 어셈블리하고 레퍼런스 어셈블리입니다. 그래서 NGS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사실 각 리드들의 시퀀싱 어셈블리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실제 데이터를 가져가는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있겠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노트북이 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그런 타입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콜라이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했는데, 사실 실제 리드를 보면 미생물이든 마말이든 플랜트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활용하게 되면 나중에 좋은 서버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충분히 나중에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일 아침 9시부터 해가지고 5시까지 일정이 잡혀있는데요. 그래서 세션 4에서는 베리에이션 스터디를 해가지고 오늘 맨 마지막 시간 때 한 드럼 어셈블리하고 레퍼런스 어셈블리 데이터를 가지고 베리에이션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베리에이션 분석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SMP, 싱글 유클로타이드 모피즘으로 분석하는 것인데, 이것도 쉽게 분석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이고, 아마 실제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건 베리에이션 분석 방법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실습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5번째 섹션에 인스피레이션 스터디 해가지고 RNC 분석입니다. 전산체 분석을 가장 많이 하게 되죠. 예전에 ESD 분석이라든지 최근에는 또 이렇게 DNC, NGS 이후에는 RNC 분석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RNC 분석하는 방법과 또 실제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 활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섹션에 앱시널 스터디를 해갖고 칩셋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구생 유전차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마마리아, 휴머를 비롯한 마마리아 위주로 해서 구생 유전차에 대한 어떤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어떤 분석 방법 중에 하나가 칩식이라는 게 있고 CMV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서 CL 지노믹스 워크벤치를 가지고 칩식을 데이터 분석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번째 섹션에 동물 윤체 육종 사업단 오밀스 데이터 관리 시스템 소개라고 해가지고 이번 그 동물 윤체 육종 사업단에서 기반 과제 사업을 해가지고 오밀스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그 한우 또 스와인 또 치킨 또 여러 가지 곤충종을 포함된 다양한 NG 데이터부터 칩 데이터 또 다양한 데이터들인데 그런 데이터를 한 손에 모아서 이렇게 많은 연구자들이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맨 마지막 8번째 섹션에서는 NGS 분석 컨설팅에서 실제로 이렇게 오늘 1박 2일로 이제 분석해보면 기본적인 그 틀은 아마 갖춰가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석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문가들하고 컨설팅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모임 자리에 통해서 컨설팅을 할 예정이고, 혹시나 그 말고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정보 보완이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저한테 컨택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면대면으로 해서 컨설팅에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이제 김경윤 주인연구원이 섹션 1부터 섹션 3까지 진행하고, 내일은 그 김경윤 주인과 신재혁 주인연구원이 하고, 나머지 한 2명 정도 서포트를 해서 수업 강의를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바로 졸리실 것 같은데 제가 보면서 이게 좀 안 졸리도록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오밀스 어플리케이션 앤 프로스펙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세미나 진행하기 전에 NGS 데이터를 한 번도 이게 다뤄보지 않은 분 혹시 있습니까? 대부분이죠. 저는 이렇게 손 안 들거나 싶어가지고 일부러 거꾸로 물어봤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NGS 데이터를 좀 손을 드신 걸 보니까 한 반 정도는 NGS 데이터를 이렇게 다뤄보셨고, 한 반 정도는 이렇게 안 다뤄보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세미나 하게 되면 사실 아직까지 NGS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실제로 그런 다뤄보셨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기가 참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오밀스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그래서 오밀스가 뭔지, 왜 최근에서 이게 그 동물 윤체 육종 사업단에서 오밀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개발하게 되고, 또 많은 어떤 바이오그린 사업단에서 오밀스라는 기반의 어떤 이런 데이터 관리 시스템, 데이터 분석이 많이 나오는지, 오밀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보시는 그 슬라이드는 위키에 보면은 그 오밀스를 제가 쳤을 때 나온 어떤 화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테옴, 인터랙톰, 글라이콤 해가지고 뒤에 옴이라고 있는데요. 옴이라는 것은 학을 말합니다. 체를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놈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프로테옴이라는 것은 단백질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라고 할 때는 오히려 어색한데, 그런 체에서 ICS가 학을 붙인 것 같다가 이게 오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놈 갖다가 지놈 ICS 붙어서 지노믹스에서 윤체학, 또 프로테오믹스 단백체학, 트랜스포믹스 전사체학,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우리가 유전체, 전사체, 단백체, 또 그런 기본적인 분석 방법을 우리 연구에다가 학문을 붙인 것을 이제 오믹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유전체로부터 시작했고, 그다음 그 전사체, 그다음에 단백체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단어에 그런 의미를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보면 테스트 체약 해가지고 테스트 많이 관련된 어떤 그런 학문도 만들고 있고, 상당히 이렇게 계속 이슈화시키고 있는. 그래서 특히나 여기서는 그 다른 것보다는 그 생물학에 관련된 많은 어떤 연구를 하다가 지금 이제 하나하나 단위로 구분하고자 해서 이렇게 오믹스 시스템이라는 것이 많이 만들기가 화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믹스 매트리스라는 걸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지롬, 트랜스톰, 프로테옴, 인테톰, 텅스톰, 텍스톰 이렇게 6개나 지금 나오지만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위키페디에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활용되고 있는 그 지놈들 보면 지놈, 트랜스톰, 프로테옴이고, 이걸 연장시켜서 다른 어떤 인터랙톰이라든지 펑텀이라든지 텍스톰 같은 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보면 사실은 완전히 구분된 것이 아니고 서로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름에서 보면 우리가 미크로다이스 서열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다음 구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사차에서 그 윤자에 대한 인스피레이션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윤자 간의 네트워크를 볼 수 있는 해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윤자를 조절하고 있는 레귤레이터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각 뉴클레오타이드에서 보는 윤체형, 그리고 단백질, 전사체,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다 동일적인 것이 아니고 또 안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다 연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 나는 이거 윤체 전문가라고 하는데 단순 문제는 그렇게 아니고 윤체와 단백질, 전사체, 또 인터액톤 다양한 순서를 갖다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고 실제 우리가 논문을 내든 그리고 프로젝트 할 때는 이런 통합적인 관찰에서 많이 이슈가 있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믹스 시스템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왜 NGS가 필요하게 되느냐? 그래서 아마 제가 그냥 그런 타당성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현 상황을 갖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구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맵인데요. 보신 것처럼 맵 위에 보이는 것이 일면 HA, 일면 하이식, 아이온 토론토, 바이오, 그 다음에 노시 454 둘이 가지고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NGS 플랫폼 머신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각 나라별로 해갖고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된 것은 자세히 보시면 약 10 이상부터 99까지, 일단 빨간색 된 것은 100 이상 된 것들이고, 파란색은 이렇게 10단위 밑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각각 위에서 제시했던 그런 NGS 플랫폼을 갖다가 그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랄지 나라의 그 대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많겠지만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된 것은 약 29대 정도가 이렇게 NGS에 있다는 건데, 실제로 보면 마크로젠 말도 하이식 2000은 10대가 있고 더 많은 대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부터 해가지고 하이식 2000이라는 어떤 NGS 장비를 갖다가 10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미국 자체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다양한 기관에서 100대 이상 가지고 있는 기관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한 대당 그 머신 장비가 5억에서 7억 운영하려고 하면 약 10억 이상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많은 장비를 갖다 보유하고 있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오미스를 갖다가 분석하는 데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유전체 분석, 전사체 분석, 단백질 분석할 때 각각 분석 방법이 달랐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실험 방법이 달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NGS 데이터를 가지고도 웬만한 분들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전사체가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인데, 전사체 분석이라는 건 예전에 가장 많이 했던 것이 ESD 분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년 전부터 많이 했던 것이 DNC 분석이죠. 근데 이제는 이런 RNA-식으로 했죠. NGS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전에 ESD라든지 DNC 분석했던 것 같은 결과치를 또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슈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렇게 NGS에 대한 더 많은 이슈가 화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런 걸 왜 그렇게 이슈가 되는지 말씀드리면 다 아실 겁니다. 2001년도 약 13년간을 걸쳐가지고 휴먼 지노 프로젝트가 이제 공표되었고 그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든지 사용되던 금액이라든지 기간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4년도에 처음에 로시다에서 454가 개발되었고 2007년도에 제임스 왓슨이 자기 그 시퀀스 자기 개인을 가지고 이제 시퀀싱을 했습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돈이 약 100만 불이고 약 3개월이 됐다는 것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2007년도와 휴먼 지노 프로젝트 했던 그 시기에 비교하더라도 엄청난 기간인데 기간이 줄어들었고 비용이 줄어든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한 사람 휴먼 지노 프로젝트 휴먼 시퀀싱을 하는데 며칠 걸리지 않고 그리고 2014년도에는 불과 이게 1시간 미만이면 휴먼 시퀀싱이 다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산술로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 약 90만 대 정도고 기간을 따지면 어마어마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일반 사업 쪽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급진전을 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촉진시키는 계기 중 하나가 NGS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GS가 많이 촉발되고 있고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로시의 454, 그 다음에 일루미나의 8식 2000, 그 다음에 솔리드인데 이거 말고도 더 정확한 정비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많은 툴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이 이제 넥스트 제네레이션 것이라고 그 다음 거는 서드 제네레이션하고 그 다음 포스트 제네레이션을 하는데 개면 갈수록 이제 그런 기존의 어떤 그 문제점을 보완했던 장비들이 상당히 빠른 기간에 지금 개발이 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04년을 기준해서 노쇼의 454 그 장비가 개발되었고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이게 활용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NGS 장비 중 한 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3세대 제너럴 시퀀싱에 보면 아이온 토론토라든지 엘포스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아이온 토론토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도 벌써
다양한 기관에서 이제 그 설치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장비들은 워낙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대당 최소 5억에서 7억 정도 하고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이게 하이 레벨에서 즉 센터에서 랩 단위로 좀 낮춰볼 수 없냐 싶어서 각 회사에서 만들어진 게 주니어로 만들어진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루미나와 454와 솔리드 크게 이제 세 가지 회사에서 만든 장비가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가장 많이 업그레이드된 것이 이제 일루미나입니다.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시다이 454, FX, 그다음에 솔리드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산출될 수 있는 양 자체가 상당히 대단합니다. 한번 시까지 돌려가지고 몇백 베이스페어 아니고 몇백 바이트가 아니고 기가 단위 이상의 데이터를 산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대를 가지고도 휴먼 시퀀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걸 방금 말씀드렸고 좀 더 센터 레벨 아니고 일반 랩 레벨에서도 할 수 있는 좀 비싸지만 그런 장비들이 마이식, GS 주니어라는 장비들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시퀀싱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어떤 기간이 분분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마 센터 레벨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큰 대규모의 플랫폼을 이용할 것이고 최근에는 이런 병원이라든지 좀 단일 레벨에서 이런 마이식이라든지 GS 주니어 같은 이런 작은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실제 그 환자들이 임상 쪽으로 삽입한다든지 아니면 가축의 어떤 그 시퀀싱을 통해서 어떤 결과적을 분석할 때 많이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스 전반적인 데이터를 다 분석할 때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식으로 NG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보시면 일반 지노믹 DNA를 갖다 동작하는 것은 가장 기본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했던 우리 문헌사에 나왔던 여러 가지 서열 정보들 또 다른 사람에서 전혀 이렇게 알 수 없던 그런 것을 다시 제 시퀀싱을 해서 확인해 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보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헬포드 중에서 지nom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비교해서 또 새롭게 낸 시퀀싱 해가지고 한국산과 그 미국산의 어떤 종이 차이도 뭐가 있을까 볼 것인가 아니면 또 돼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다양했지 않습니까? 돼지 간의 어떤 차이도 뭐가 있을 것인가 특히 최근 들어서는 국가 간의 어떤 것보다는 또 브랜드죠. 어떤 우리나라에서 보면 행성하면 대관령 한우 해가지고 각 브랜드마다 그런 그 한우들이 다르게 되는데 그럼 걔네들 차이가 뭐 있을 것인가 그런 걸 볼 때 예전에 그냥 단순 마커를 이용했는데 이제는 NGS 시퀀싱을 통해가지고 서로 다양한 SNP를 통해가지고 행성하고의 장점이 무엇인가 다양한 대관령 하는 장점이 무엇인가 그런 같은 원료하는데도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컴페레 지능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어떤 시퀀싱을 해서 결과치를 논문으로 내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어떤 특정 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반드시 그와 이상하게 있는 종들 간의 비교 분석한 결과치를 제시해야만 어느 정도 좋은 논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에 대해서 또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MZ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그 이슈 중 하나가 에피제너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변화보다는 어떤 후생적인 어떤 환경이라든지 식습관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마리안 즉 휴머를 위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가축 사료에 대해서 즉 오반이라든지 치킨이라든지 아니면 스와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도 이런 에피제너스 분석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다양한 분석들이 이제 활용이 될 것이고 실제로 보면 이런 그래서 어셈블리가 가장 기본적인 실패가 될 것인데 어셈블리는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드롭 어셈블리하고 레퍼런스 어셈블리 말 그대로 드롭이라는 건 새로운 걸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어떤 지놈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니드 데이터만 가지고 새로 자체적으로 어셈블리해서 만드는 분석 방법이 드롭 어셈블리라고 하는 것이고 레퍼런스 어셈블리는 말 그대로 기존에 다른 사람이 시퀀싱한 결과치가 있어서 그걸 표준으로 삼아가지고 어셈블리 해보는 것이 레퍼런스 어셈블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뭐 mRNA 분석이라든지 칩스 분석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레트레이션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결과치를 나올 것이고 이걸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SNP 분석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차등 발행 문제를 분석한다든지 그런 분석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전에 NGS에 나오기 전에는 그 지놈을 한다고 이런 생물적 관련된 그 시퀀싱을 한다고 했을 때는 센터 개념이죠. 한번 이렇게 ABS3730 같은 경우에 시퀀싱 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만약 기껏해야 4가지 정도 데이터밖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그 1일 시퀀싱 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이제 최소 기가 단위가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고 그래서
기존에 어떤 이런 그 유전체를 시퀀싱하고 분석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센터 개념에서 센터가 아니더라도 기본 좀 어느 정도 멤버들이 갖춰져 있는 랩에서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돈만 있다면은 간단히 일반 랩에서도 충분히 현재 시퀀을 돌리고 그래서 결과치 나오다가 이제는 그다음 서버에서 아니 슈퍼컴퓨터에서만 돌려야 되지만 이제는 지금 오늘 여러분이 같이 하시겠지만 이런 노트북에서도 그 AGS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지금 많이 다른 것 중 하나는 예전 때는 시퀀싱 전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유전체에서 중요한 유전자만 뽑아가지고 그 유전자가 있냐 없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여튼 그 유전자 레벨의 또 분석을 진행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유황 값 많이 싸졌으니까 유전체 전체를 다 해서 그 유전자만 내가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와 관련된 비슷한 유전자 또 뭐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진 레벨 분석에서 패러다임이 지론 분석, 즉 소수 유전자 분석에서 개론 전체 대상 연구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지금 2013, 4년도에는 약 1시간 만에 휴먼 지놈 시퀀싱이 될 만큼 엄청 시간 빨라졌는데 그래서 67년도에 그때 무어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면 매년 이 전 세계적 데이터들이 이렇게 상실될 것인데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CPU라든지 그런 스토리도 보면 배 이상을 증가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되면 충분히 따라갈 것이다 했지만 실제적인 것은 생산되는 데이터 양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어는 2년마다 한 번씩 2년마다 모든 데이터가 2폴드로, 2배로 된다고 이제 생물 데이터는 최근을 보시면 2년마다 약 10배에서 한 10배 이상 정도 더 업데이트 될 것이고 지금 엔젯에 나왔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N12에 들어가서 젠백에서 많은 데이터를 지금 다운받아 보고 싶고 확인해 보시는데 조만 같은 데서는 현재 N12에서도 기존의 데이터는 제공하지만 이후에 NZ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워낙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콜라이스 서열 데이터마트도 지금 이제 US로 나눠졌지만 4기가입니다. 휴먼 데이터만 하더라도 얼마나 데이터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 삼성의료원에서는 솔리드 데이터를 가지고 휴먼 시퀀싱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한 것인데 그 전체 양이 4테라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100명 같은 400테라가 되는데 일반 컴퓨터 다를 수가 없죠. 그럼 그걸 갖다가 아무리 공유한다고 해서 N12에 올려놓는다고 했을 때 N12에는 그걸 다 갖추려고 하면은 그 서버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있다 하더라도 다운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 발표된 그 처음 지론 프로젝트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그 도네이터, 즉 자기가 시퀀싱을 갖다 이렇게 기증하겠다라고 자발적 받아왔는데 2,000명이 넘었는데 그 데이터 양만 하더라도 수백 테라가 됩니다. 공개를 하지만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USB를 가지고 가져올 수도 없고 강통신을 통한다 하더라도 가져올 때도 엄청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CPU라든지 전산 개념을 해서는 전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것이 많이 개념이 요즘에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TV에 나오면은 LG에서 클라우드 나오고 미라에 SK 클라우드 얘기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바이오 쪽에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지금 제대로 진행된 건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에서 가장 많이 크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중 하나가 요즘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아마존에서 가장 먼저 바이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물정보를 전문하신 분은 아무도 여기 없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이슈는 그런 생물학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워낙 예전에 비해서 단가라든지 기간이 많이 축소되는데 그 반대로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늘어났다. 그래서 최근 이슈는 생물 데이터를 만들어보다는 그 만들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하는 것에 더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구글에 있는 그 맵을 보여드렸을 때는 그 베이징 지론센터에 100대 이상의 어떤 그 NGS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NGS 베이징 지론센터에서는 그 많은 장비를 가지고 시퀀싱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불과 1년 지나서 이제 그래서 걸림돌이 된 것이 엄청난 시퀀싱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다루기가 힘들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 휴먼 시퀀싱하고 데이터 가지고 4테라인데 엄청난 전 세계 시퀀싱을 다 한다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힘들지 않습니까? 가지고도 힘들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틀레 된 것이 그런
생물정보학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멤버들도 많이 없고 분석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노하우도 없고 그게 이제 가장 이슈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물론 지금 현재 장비가 있으니까 또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계속 시퀀시 하지만 그보다 더 중점시키는 것이 그 생물정보학적인 어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멤버를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1,500명의 생물정보라는 사람 전문가를 뽑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물론 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1,500명의 사람들을 구성을 보게 되면 첫째는 그 평균적 나이가 26살입니다. 26살 우리나라 대학 군대에 갔다 오고 현역아이고 뭐 그대로 했으면 바로 졸업할 그 나이지 않습니까? 그 멤버들이 약 1,500명이 지금 중국 각지에서 지금 중심적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생물정보학을 갖다가 학부 때부터 공부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전혀 모르고 그냥 IT만 하는 사람도 있고 다음 생물 백그라운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많은 시퀀식 데이터를 가지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불과 이제 1, 2년 안에는 기본적으로 될 것이고 적어도 3, 4, 5년 안에는 아마 선택에 대한 데이터를 다 다룰 수 있는 엄청난 국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에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엄청난 많은 무제한적인 데이터가 쏟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나왔던 그런 알고리즘이라든지 메소드를 가지고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속도의 알고리즘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석에서 대용량의 서버를 필요하고 그 메모리 사이언지 저장을 갖춘 서버가 필요할 것이고 이전에 ABI 33번 같은 경우는 그 시퀀시 파일 포맷이 AB1이었지만 이제는 각 회사마다 ABI 그 노시사의 JS 플렉스라든지 일루미네사의 하이스 2000이라든지 각각 제조회사마다 나온 시퀀시 파일 포맷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갖다가 특정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플랫폼에 나온 시퀀시 데이터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라든지 알고리즘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물윤지 육종사업단이 지금 14개의 그 세부 가지로 만들어진 걸 알고 있고 그것도 세부 가지에 또 서브 가지로 만들어져 있고 그게 같이 참여하시는 연구원만 하더라도 저기서 하면 수백 명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실제 생물 정보 하시는 분들이 제가 20명도 잘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그 20명 안 되는 분들한테 다 맡겨서 분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데이터들도 일반 생물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시큐어만 배우면 간단히 분석할 수 있는 즉 이 자체가 대단한 그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클릭만 해서 결과가 없고 이제는 NGS 데이터가 나온 걸 가지고 분석하는 그 단순하게 어셈블리에서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의미를 파악하는 쪽에 더 포커싱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제가 오늘 내일 거쳐가지고 1박 2일 동안 저희 이렇게 하는 방법만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환우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대지에 대한 전문가도 아닙니다. 근데 그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의미를 파악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까지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그 이후에는 더 잘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NGS를 해갖고 상당히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더 분석이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이해하시면 아마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금 바이오그린 사업 말고도 다른 몇 가지 사업을 통해가지고 이런 국내 아직 지금 기반화되지 못했던 생물 정보적인 파이프라든지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몇 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들도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시스템 개발도 많이 해봤고 알고리즘 많이 개발했지만 그게 제대로 검증되고 활용되기까지는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당장 뭐 NGS 같은 걸 나오고 있고 RNC 같은 분석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진용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면 사전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분석을 해야 되고 결과치 내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진 파이프를 하다가 언제까지 기다리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즉 NGS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또 파이프라인과 또 그걸 다룰 수 있는 생물정보 전문가 그리고 그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생물 전문가가 제대로 이렇게 맞춰져 있으면은 실제로 어떤 굳이 1,500명 있는 뭐 배지 진흥센터 100대 이상 그 NGS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배지 진흥센터를 하더라도 결과치 내는 것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NGS 리서치 워크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 NGS 그 교육을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좀 해왔었고, 저도 다른 데서 하는 교육도 들어가고, 또 저희 교육도 진행해봤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NGS를 할 거면 퍼블리티를 이용해서 단지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하는 다니면 전혀 다룰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자세히 보시면 이게 완전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의 시퀀시 전략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NGS 리서치 워크플로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실제로 어떤 시퀀싱 하려고 하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기존의 ABS3730 같은 그런 시퀀싱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단순하게 그것은 좀 다르다면 하이스프로하게 얻어지는 시퀀시 인스트루먼트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지노믹, 트랜스미스, 앱지노믹스 따라가지고 각각의 분석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레퍼런스 어셈블리와 드럼 어셈블을 통해서 결과식 보낼 것이고 전사지 트랜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태그 프로파일이나 디지털 인스피레이션 같은 배설을 써가지고 분석할 것이고 앱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CM이라든지 칩스 분석을 통해서 결과식 얻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존에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NCBI 우리가 구글이랑 들어가서 보면 어셈블리 관련된 툴을 보면 상당히 퍼블리팅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다 써야 되느냐, 그 툴 중에서 뭐가 제일 좋느냐, 그거 사실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이 부분을 갖다가 생물 정보와 분단이 많이 어려를 했는데 아마 오늘 내일 시연하는 결과적 보시면 이 부분까지는 쉽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그런 분석했을 경우에는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이 거의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물 정보하는 사람이 저도 그랬지만은 결과치를 갖다가 테스트 파일대로 결과치를 줘가지고 분석을 하라든지 아니면 뭐 그 결과치 가지고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결과치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더 생물 하신 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파악하실 수 있도록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그 결과치를 갖다가 제시하는 것이 이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뭐 NGS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 유치 육종 사업단에서 보면 이런 오밀스 관리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요 14개의 어떤 주간 사업, 세부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도 보면 크게 한우, 또 돼지, 닭, 곤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NGS 시퀀싱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많은 기간을 들여서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오서식을 주고 그렇게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런 NGS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노트북이라는 컴퓨터가 다 윈도우입니다. 그렇죠. 리눅스 쓰신 분들이 그냥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NGS 데이터는 대부분 윈도우에서 안 들어가고 리눅스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용량 데이터고 여러분들이 윈도우 쓰면서 상당히 큰 용량 데이터를 갖다가 다루고 있을 때 이렇게 쉽게 말해서 뻥난다 그래서 프로가 하다 죽어버린다든지 아니 컴퓨터 단다든지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리눅스가 상당히 안전적인 경우가 많아서 NGS 분석을 할 때 대체로 리눅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툴들도 보면은 윈도우 기반의 툴들이 거의 없습니다. 공개된 툴들이 대부분 리눅스 기반의 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리눅스에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분석은 리눅스에서 했고 실제 결과치 보는 것은 윈도우 한다면 프로그램이 잘 보완이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를 사용하든 지금 또 많이 매키토니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매키토니 사용하든 리눅스 사용하든 어떤 툴을 사용하더라도 어떤 OS를 사용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쉽게 호환될 수 있는 그런 배경 환경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생물학적 데이터를 보게 되면 상당히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서만 보면 가장 많이 쓰신 아리안글, HWP가 있고 또 워드 파일, DOC, 최근 2007년부터는 DOCX, 파워포인트 PPT, 엑셀 바이 XLS, 텍스트 바이 TXT 아마 10개 안 됩니다. 근데 생물 데이터를 보시면은 같이 파일이 개통 분석할 때는 확장자가 PHY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똑같은 서열 데이터를 갖다가 제메가 할 때는 GBQ로 되어 있고 EBI 할 때는 EMP로 되어 있고 파스타 파일 같은 경우도 우리 보면 확장을 FA를 하기도 하고 파스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각 툴에서 만든 타입에 들어가지고 이런 확장자도 달라지고 또 결과치가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유 시스템을 만들려고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이 뭐냐면은 본인이 만든 데이터를 갖다가 주기 싫다는 거죠.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을 걸쳐가지고 고생해서 만든 데이터인데 아주 쉽게 주는 게 쉽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일반 생물학자들은 칫솔을 갖다 공유하는 것보다 자기 데이터를 주는 게 더 싫다라고 할 정도로 하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유로 한다고 했을 때 철저하게 그런 보안이라든지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고 주기 싫은 사람한테 안 준다든지 그런 어떤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어떤 특정 그룹 사람들한테만 설정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분들이 또 툴을 사용하다 보면 아량에서 보면 이런 툴은 좀 기능이 보완이 좋겠다. 워드에서 보면 이런 기능이 보완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아량이라고 워드가 같이 합쳐졌으면 참 기능 편하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버전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다리게 되는데, 그래서 NGS 데이터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오미스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워낙 많은 어떤 플랫폼이 있고 워낙 많은 어플리케이션과 메소드가 별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양한 형태를 갖다가 다루려고 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툴을 갖다 좀 재조합해서 바꿀 수 있는 분석하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최근 이슈된 그런 퍼블릭하게 나와 있는 공개로 쓸 수 있는 툴을 갖다가 좀 더 바꿔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분석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만드는 것도 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NGS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시면은 진원 레벨에서 먼저 여기 말씀드리지 않고 트랜스포미스, 프로테오미스, 전사체 쪽이나 단백체, 네트워크 쪽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이게 보반이라든지 수반이라든지 치킨 쪽을 다루시고, 그래서 새로운 진용을 이렇게 많이 하시지는 않습니다. 미생물이라든지 펀치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어떤 진용을 발표하려고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그와 반대로 기존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다시 검증해본다든지 비교를 해보는 것이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전사체나 네트워크 분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우리가 전사체나 네트워크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칩 분석을 한다고 하기 전에는 노던 블루하시는 서던 블루와 같은 단순하게 한 몇 개의 율자만 발견하는 분석방법이 있었죠. 근데 10여 년 전부터 칩이 개발되고 난 뒤에 수천 개, 수만 개의 율자를 한꺼번에 동시에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까지는 단순하게 특정 조건에 대해서 다르게 발현되는 율자가 뭐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율자들을 잘 패턴을 찾아가지고 진 온톨로지에 예표를 시켜가지고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어떤 율자들이 뭐가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펑션 컴플렉스의 어떤 부분이 어떤 펑션 카테고리인지 그만 정리하면 그게 논문이 되고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사실 그렇게만 하고는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궁극적 밝히려고 한 것이 뭐냐, 단순하게 차등 발현이 됐다고 해서 그게 당연히 아니고, 그럼 그 애들이 왜 동시에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개의 유전자들이 동시에 그렇게 승천 조건이 뜨느냐, 혹시 그 애들 간에 그 유전자들과 인테이션 관계를 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또 원하는 건 뭐냐면 한 방에 때리자는 거죠. 그 유전자들이 있으면 그 유전자 조절하고 있는 키팩터가 있어요. 근데 걔가 뭐냐, 걔만 조절하면 상위 밑에 다양한 유전자를 다 조절할 필요 없이 그만 조절하면 우리 원하는 어떤 디지즈를 갖다가 억제한다든지 특정 셀 프로세스를 막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쪽에 제가 이슈라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휴먼만 보더라도 보면 그런 다양한 이슈의 유전자를 발굴해가지고 최종적에서 질병이죠.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질병을 만들 것인가, 그 유전자들이 왜 그런 질병을 유발할 것인가.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단수 유전자와 체력골 그냥 질병과 연관이 있다면 이제는 그 단위까지 보고 하는 다이나믹하게 어떤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것이 최근에 동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통적으로 발현된 유전자들을 보면 공통된 커먼한 그 바인딩 사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예전 보셨던 마이크로레이라든지 ESD 분석을 통해서 많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칩 데이터에서 다시금 NGS의 RNC 데이터 분석을 많이 넘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RNC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통해서 조직 트리기 전에 어떤 유전자를 갖다가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들이 공통된 어떤 커먼 바이딩 사이트를 가질 것이고, 그 애만 잘 찾으면은 한 방 때려잡을 수 있는 그같이 우리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까지는 사실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그런 차등 발현된 유전자를 발굴하면 그 유전자들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느냐, 어떤 디지즈에 관련되어 있느냐, 그런 걸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말하는 다운스트림 아나리시스에 주로 포커싱 하고 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그런 차등 발현 유전자들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발현이 되는지, 그리고 그 조직을 하고 있는 커먼한 바인딩 사이트가 뭐가 있는지, 트랜스 팩터가 뭐가 있는지, 또 걔를 조절하고 있는 상위 키 노드가 뭐가 있는지,
그래서 업스트림 어널시스 부분에 최근에 더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전에 그 DNL 칩이든 최근에 나왔던 RNC이든 분석한다고 했을 경우에 단순하게 이런 차등 발현된 윤자만 뽑는 되지 않고 그 윤자들 간의 연관계, 또 그 윤자들이 조절하고 있는 하부 단계, 또 그 유전자들 관계하고 있는 상위 단계, 그런 다양한 형태를 같이 봐야만 우리가 보는 올바른 분석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그 윤자에 있을 때 그 윤자들을 갖다가 다양하게 조절하고 있는 트랜스펙터를 갖다가 바인딩 사이트를 갖다가 한 번에 찾는 그런 툴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런 전사 차등 발휘 윤자 간의 하프스트림을 주로 볼 때 사용되는 분석 방법입니다. 이렇게 차등 발휘된 윤자들이 이런 어떤 특정 패스에 매핑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캐그는 데이터베이스에 매핑이 있었죠. 그래서 캐그라고 하면서 그런 대사에 관련된 다양한 어떤 정보들 갖다가 이런 매핑도 만들어질 것인데 그게 각각 유전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이게 이런 흐름에 의해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캐그 데이터베이스를 보게 되면은 간의사 박사가 약 20여 년 전부터 해서 관계를 가지고 인턴십 하는 사람들하고 다시 모아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만들었는데 휴먼 큐레이터, 즉 사람적 개설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자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정밀하지만 아직까지 미지어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매핑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캐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되 매핑되지 않는 새로운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캐그 말고 다른 것도 활용해보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NC비I 폼매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왜 NC비I 폼매트를 이용하느냐? 우리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은 논문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슈 같은 NSC, Nature, Cell, Science에 투고를 할 것이고 그보다 안 된다 하더라도 임팩트 밸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충분히 검증되고 새로운 어떤 형태의 결과치를 갖다가 제시한 논문들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논문들은 충분하게 본인이 아니 또 주변의 연구자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연구를 했던 결과치를 갖다가 제시한 것이고 또 그걸 리뷰어들이 확정을 해가지고 다 공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활용해보자.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해보자는 것이 최근에 테스트마이고 테스트톰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노믹스만 얘기한 것처럼 그런 테스트 정보, 문헌 정보를 위해서 분석하자는 것이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그런 온콜로지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갖다 NC비에 찾을 수 있는데 NC비뿐만 아니고 책을 들여서 구글에 보면 구글 스칼라십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도 보면 우리 문헌 정보를 많이 찾죠. 그래서 요즘 논문 찾을 때는 NC비I 포맷으로 찾지만 어떤 구글 스칼라십 들어가지고 찾으면은 오히려 NC비I 포맷보다 더 다양한 정보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같은 경우는 그 공개되면 안 되는 저널 정보까지 이렇게 구글 스칼라십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바이오메드를 해가지고 구글 스칼라보다 또 더 정제되어 있는 논문 정보가 모아진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분석하시면 더 정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그 텍스트 정보들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또 다 읽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온 정보를 좀 쉽게 이미지화할 형태라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는 결과치를 갖다가 비주얼라이즈 형태로 만드는 툴도 있습니다. 그런 툴을 이용하게 되면 윤자와 윤자의 네트워크 관계를 보게 되고 또한 익스프레션 데이터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특정 윤자가 연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윤자가 몇 시간 이후에 업이 되었고 그 다음 윤자가 몇 시간 이후에 업되더라. 그래서 이 두 번째 윤자가 첫 번째 윤자를 할 때가 레귤레이션을 자기가 가지고 있더라 라는 형태로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모든 실험을 본인이 다 해야만 결과치를 논문내는데 이제는 기존에 실험했던 결과치와 다른 사람이 실험했던 결과치와 다시 버전시켜가지고 논문 내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경산대학교도 제가 이와 같은 비슷한 분석 컨설팅을 한 적이 있는데 2006년도에 미리 그 DNA 칩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EBI의 어레이 익스프레스에 다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열을 갖다가 우리가 젠백에 다 등재하는 것처럼 다 등재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해볼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최근에 같이 컨설팅한 것이 그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재분석합니다. 그때는 그 칩 실험할 때 어떤 실험에서 어떤 조건에서 칩 실험했고 결과가 어찌 나오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금 다양한 칩 실험 정보가 들어가고 이런 테스트 말쪽을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이전에는 유전자와 유전자의 그 펑션 카테고레이션, 지노톨로지 그만인데 이제는 그 차등한 그 발현 유전자들 간의 말씀드린
인터랙션하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커먼 사이트라든지 그게 뭐였을 것인가. 기존에 분석하지 못했던 것들가 다시 재분석을 해가지고 좀 논문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제는 이슈는 굳이 꼭 실험을 하지 않고서도 좀 잘 활용하면은 다른 사람 데이터를 갖다 쉽게 가져와서도 내 논문, 또 기존 했던 논문 갖다가 새로 낼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 이펙트 밸류 2점을 냈던 논문을 갖다가 이런 분석을 통해서 3점, 4점 이상의 어떤 이펙트를 높여서 논문을 낼 수 있는 게 최근에 한 방법 중에 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전사체,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은 실제 내일 저희가 그 전사체 분석을 하고 난 뒤에 퍼더 스터디에서 저희가 직접 활용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런 전사체 분석 말고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S&P 분석입니다. 그 중에 보면 최근에 이제 S&P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이 휴먼이죠. 그래서 휴먼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그 김상진 원장이 갇혔는데, 김상진 원장이 국내에 가장 문제한 것처럼 최근에 국내 테라젠에서 약 28명의 일반인을 통해서 시퀀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상인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시퀀시 타입 뭔지랄 때까지 뭐 논문화되지는 않았고 아직 공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미국의 천지론 프로젝트 같은 그 다양한 그 프로젝트 통해가지고 각 개인 간의 어떤 차이가 뭐가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S&P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싱글 리그라이브 프레임워크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왜 하느냐? 실제로 보면 우리가 서로 어떤 차이점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각 품종별 그리고 각 브랜드별 그런 차이점을 보려고 할 때 기존에 어떤 마크를 썼었습니다. 특히 이제 예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축산가원에서 그 한우와 그 수입육을 갖다가 판매를 할 수 있는 마크를 찾아갖고 근데 대대적인 신문 홍보가 돼서 지금도 활용되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색 관련 유전자를 이용해가지고 그 마크를 찾았었습니다. 근데 실제 보면 한우도 이제 그 개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색 관련 유전자를 가지고 판매를 주면 되지만 그게 100% 다 맞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 좀 더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유전자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SFP를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마크보다는 좀 더 다양한 그 캔디데이트를 가지고 조합을 통해가지고 하면 그런 수입률과 한우의 차이점, 그리고 한우 내에서도 각 대관령인지 행성에서는지 또 어떤 분모에서 만들어진 한우지를 갖다가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이런 S&P를 통해 공부에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제가 사실 고바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DB S&P에서 통해서 찾는 것밖에 없고,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기존에 휴먼을 대상했던 전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싱글 리크루타이드 폴리모피즘에 관련된 그 분석 서비스 하고 있는 회사가 트레이스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실제 이제 운영진은 구글 창업자인 그 와이프가 이제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이제 기술적으로 가장 우위에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이런 시퀀싱 이런 컨설팅 서비스 맡겼을 때는 국내 우리나라 돈 한 10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약 금액 자체가 10분의 1 떨어졌죠. 그래서 약 $100 정도, 약 10만 원, 약 12만 원 정도면 충분히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분석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다양한 유전자, 제가 이제 여기다 시퀀싱을 하게 되면 내 아이가 키보드 얼마 될 것이고 앞으로 얼마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는 병을 안 가지고 있지만 유전적인 질환은 어떤 가지고 있고 언제쯤 발병을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갖다가 지금 보시면은 이와 지금 IQ라든지 그리고 특정 측정에 관련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데이터 업데이트 되듯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유전자 정보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유전자라 하더라도 새로 업데이트되면서 그것이 어떤 위험물이 있으면 그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한 번씩 그런 특정 질병 검사를 해보라든지 그런 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일반 프라이빗, 개인 사기업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아직 국내에서는 지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이라든지 디코드라든지 몇 가지 이제 이런 S&P라든지 지노무 시퀀싱을 통해서 개인 간 어떤 폴리모피즘이라든지 개인 유전자를 밝히고자 하는 서비스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5년 전부터 크게 진행되다가 3년 전에 큰 이런 지노무 시퀀싱, 개인 지노무 시퀀싱 하는 회사가 도산하고 난 뒤에 좀 주춤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슈 때가 뭐냐면 미국에서 가장 큰 지노무 시퀀싱, 퍼스널 지노무 시퀀싱 회사인데 도산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하나 그 시퀀싱 한 대 1억 정도. 우리가 건강보험 검진을 맡기면 1억을 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걸 맡긴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돈 있는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유인사들이겠죠. 근데 그 회사가 마무리한 뒤에 그러면 다 뭐 처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상당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네이버라든지 뭐 지금 개인정보가 누출됐다고 하는데 그 정보들이 뭐 전화번호라든지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몇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개인 시퀀시, 즉 유전 정보가 누출됐다는 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그 법적인 문제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당히 큰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그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연기시켜서 법 제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아직 못하고 있는 법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국내에서 만약에 그런 시퀀싱을 하고 난 뒤에 그 제대로 이렇게 오픈돼 관리 못하고 오픈되었을 경우에 누구의 법적인 책임질 것인가. 그래서 국내에서 이 비슷한 지금 시퀀싱 서비스 하려고 하는 곳에는 지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약정서 같은 거 쓰게 됐습니다. 도네이션을 하고 거기다 모든 것은 개인이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도전 정신을 가진 분들은 할 필요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잘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SAP 정보가 나오게 되면은 누군지 보기로 한 것은 그런 차단 파일 다른 사이트 찾으려고 합니다. 원래 레퍼런스가 있으면 예를 들어 A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G다. 이게 뭐냐? 그런 차이 나는 걸 볼 방식 아니고 그런 차이가 나는 지역이 어떤 유전자냐 그리고 그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하길래 내가 그런 문제가 된다고 할 수 것인가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휴먼 같은 경우에는 휴먼 지놈 뮤테이션 데이터베이스라 가지고 그런 지금 알려지는 레퍼런스에 대해서 특정 사이트에 뮤테이션이 있으면 그게 어떤 유전자고 어떤 유전자에서 그게 바뀌면 어떤 페노타입 정보가 나타나더라 라는 거 만드신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인데 나중에 제 회사를 이제 그 소개하면 언급하겠지만 국내에서 사실 생물 정보학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제대로 된 파이프라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독일만 견적을 보더라도 독일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는 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네트워크 분석하는 롯데 같은 경우는 약 4, 50명이 약 10년 동안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5년 이상 꾸준히 만들 때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독일에서 만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천진업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1000명이 서로 다른 사이트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갖다가 이 데이터베이스 통해서 이런 어떤 평타 정보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했고 그리고 국내 삼성에서도 삼성의 지놈 시퀀싱 서비스 하고 있는데 그거 나온 것까지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결과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정 사이트에 어떤 폴리모피인지 차이가 있는지 나타내고 그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있는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질병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동물 유치 육종 사업단에서도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엔지를 통해서 각 품종마다 다른 어떤 사이트가 있을 것이며 그 사이트들이 결국은 어떤 유전자들이고 그 유전자들이 다르면서 어떤 편차를 가질 것인지 그게 잘 활용한다면 조소 같으면 전 유장을 갖다 증산시키는 쪽에 할당되는 유전자면 그걸 바이오마커를 찾는 데 이용할 것이고 특정 질병 같으면 그 질병을 갖다 억제하는 드러그 디자인하는 데 활용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SAP 정보들이 단순하게 사이트 차이가 나는 걸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이용하는 방법에서 많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최근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만 2007년도부터 NGS 각광하고 할 때 미국에서는 일루미나하고 그다음에 그 애플하고 같이 그런 NGS 데이터, 즉 퍼스널 지놈 시퀀싱의 결과치를 갖다가 공유하고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웹 개발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벌써 이렇게 진행을 해서 원하면 그런 스마트폰으로 해서 결과치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는 삼성이 이제 정식적으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지놈.com을 들어가 보면은 아직 많지는 않지만은 샘플로 해가지고 한 사람의 지놈 시퀀싱이 있고 그에 대해서 어떤 사이트에 뮤테이션이 있고 그 뮤테이션에서 어떤 질병을 가질 것이다 라고 제시한 이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가서 보시면 어찌보면 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은 휴머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런 휴머를 대상으로 해서는 보건복지부라든지 아니면 의료센터라든지 삼성의원 같은 그런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런 휴머를 대상으로 보다는 오히려 하늘라든지 다양한 어떤 종에 대해서 그런 보실 것인데요. 실제로 해서 이런 SAP 분석이라는 것은
한우 SMP 분석이라든지 다양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2010년도에 그 한우 데이터를 가지고 NGS 데이터를 가지고 SMP 분석을 했고 그게 미국에 나와 있는 NCBIH 그 DBSMP하고 비교를 해서 미리 알려져 있는 미국 종과 그 한국 종과의 어떤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몇 개의 SNP가 있었고 그 SNP들이 어떤 율자에 관련되어 있는지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산 쪽 관련돼서 돌돔이라든지 바지락 같은 경우도 ES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을 통해가지고 그런 식 분석 차등 발현제 서로 차이가 나는 사이트를 발견한 적도 있습니다. 미생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분석들을 보면 굳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휴먼이지만 앞으로는 휴먼에 있는 그런 많은 메소드들 갖다가 이런 나이브 스타트 가축 쪽이라든지 다른 어떤 식물 쪽으로 지금 적용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놈 어노테이션입니다. 사실 이제 지놈 어노테이션에서는 뭐 보바이라든지 스와인 같은 거 다 되어 있는데 왜 도구를 할 필요 있을까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가 그 생각해보시면 아라도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지놈 프로젝트가 완료된 지 꽤 됐지만 아직도 계속적으로 펑션 어노테이션을 진행하고 있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놈 스터디를 한다고 했을 때는 크게 보면 한 4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째는 시퀀싱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시퀀싱 데이터를 윤체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유형윤자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유형윤자를 그 발굴된 윤자를 갖다가 관리하는 이와 같은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놈 로테이션 전략으로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의 결과치가 필요할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노무라라든지 특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런 NGS 시퀀싱을 잘 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만나야 될 것이고 또 시퀀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또 생물정보 프레임워크라든지 고속 대규모 생물정보 분석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생물정보 전문가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새로운 지놈에 대해서는 그런 기존에 그런 분석해봤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만나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NGS 시퀀싱 같은 경우는 워낙 대용량 부분이기 때문에 퀄리티는 별 체크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ABR3030 같은 경우 우리가 시퀀싱 할 때 그 어셈블리 할 때 어땠습니까? 5' 약 50bpr 또 3' 50bpr 떼내버렸죠. 왜 떼내냐? 5' 앞쪽이나 3' 뒤쪽에 보면은 그걸 보면 시퀀싱 에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퀀싱 퀄리티 체크해 보면 Q밸류 약 20 미만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Q 20 이상 되는 것만 찾았는데 최근에는 워낙 그 NGS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커버해서 그런 시퀀싱 에러들은 다 별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은 최근 이슈된 뭐냐면은 NG에서 시퀀싱을 할 때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시퀀싱 하느냐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시퀀싱 할 때 이 454 장비로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느냐 일루미나 장비로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페어핸드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메이트 페어를 할 때 몇 캐를 가지고 메이트 페어를 만들 것이냐 같은 기존에 그냥 단순한 시퀀싱을 들은 것이 아니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퀀싱을 따라 가지고 결과치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현재 시퀀싱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런 시퀀 장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든지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내가 원하는 결과치라든가 뽑아낼 수 있는 시퀀싱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팀하고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물 정보 쪽으로 저희 분석을 하는데 시퀀싱을 잘못해서 즉 시퀀싱 하는 기관에서 디자인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결과치를 가져와서 분석을 해야 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한국 종과 그 중국 종의 차이점을 판별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한국산과 중국산 시퀀싱을 각각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디자인을 못해서 생각 안 하고 한국 종만 시퀀싱을 하는데 그럼 판별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그게 국내에 있는 시퀀싱 회사들이 그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첫째적인 NGS 시퀀싱 할 때는 시퀀싱 하는 그 기관의 전문가와 같이 충분하게 검증과 토론을 거치고 난 뒤에 그걸 내가 최종 뽑으려는 것이 얼마고 무엇인지를 갖다가 서로 논의를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시퀀싱 했을 때는 하나의 어떤 시퀀싱 장비로서만 결과치 뽑아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그 테스트를 해본 결과 NGS 장비는 그 특히 GS454와 일루미나 데이터 두 개를 가지고 혼합해서 쓸 때가 더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GS454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400베이스 페어, 즉 하나의 리드가 400베이스 페어, 제가 보면 400메가 정도 뽑아주는데 최근 700베이스 페어, 약 700메가 이상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작은 리드를 갖다 재조합하는 것보다는 긴 리드를 가지고 조합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좋은 컨디를 뽑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가지고 했을 때는 또 작은 걸 뽑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일루미나 데이터가 두 개 합산했을 때 이런 결과치를 얻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NGS 어셈블리 할 때는 다양한 데이터라든가 어셈블리 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노 오노테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노 오노테이션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서 해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지노 오노테이션 파트를 생물 정보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국내에서도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금 퍼블릭하게 지노 오노테이션 하는 것은 미생물들하고 최근에 농창에 배추 지노 회사에서 나온 그거 말고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토마토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노 시퀀시부터 해갖고 지노 프로젝트까지 지노 오노테이션까지 최종적으로 한 기간 한 연구실에서 완료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 가진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의 지노 프로젝트를 밝히다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하우를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에 해보았던 또 그리고 그런 분석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는 것들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시 가져줬고 그 다음에 그 파이프라인들이 일반 생물학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 생물하시는 분들이 그냥 아이디를 써가지고 만드는 파이프라인 아니고 국제 공신되어 있는 결과치를 파이프라인 가지고 해야만 퍼블리시 할 때라든지 우리가 논문할 때 좋다는 결과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하나의 프로젝트 할 때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노 오노테이션 하다가 시퀀싱 이후에 단순하게 어셈블 하고 난 뒤후에 분석하는 데만 서버 돌아가는데 2달, 3달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까이 대한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 전문가 간의 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이트, 장이 많이 될 것이고 이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시때때로 각각 나온 결과치를 갖다가 계속 검증을 해야만 그 결과치를 빠른 시간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달, 3달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돌리고 잘못하면 2달이 그냥 버려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분석했던 결과치가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분석 체계, 분석 및 개발의 체계화된 검증시대 필요할 것이고 잘못 교육은 이런 것들은 DB화시키고 최종 웹으로 퍼블릭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로 프로젝트 하던 논문을 보면 다 그게 웹으로 다 이렇게 퍼블릭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야 될 것이고 다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윤제 분석 프로젝트를 해봤던 멤버들하고 같이 일하시기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사실 이런 경험치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빅이라든지 그 다음에 테라진이라든지 또 저희의 인실코진이라든지 마크로진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들과 같이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할 때 필요했던 여러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퀀시 피니싱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같은 제가 제시했던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문제 분석을 하는 데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윤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이 그림을 말씀드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여자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자분을 사진에 유치원생하고 이제 미술 전공한 분들한테 똑같이 연필을 주고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과 미술 전공한 사람이 그린 그림을 봤을 경우에 둘 다 사람 얼굴을, 여자분 얼굴을 그렸습니다. 긴 머리가 있고 눈, 코, 입이 다 있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유치원생 그림을 가지고 이 여자분을 다 유출하는 것은 어렵죠. 근데 미술 전문가에서 나온 결과치 가지고 유출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노테이션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의 윤체를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결과치를 가지고 그걸 다시 재유출했을 때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 단순하게 눈, 코, 입, 머리가 다 있다고 해서 만들어진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상세한 기술과 노하우와 메소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윤체 분석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런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전문가들하고 그룹들하고 하라는 같이 연구하시면 좋다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체 오노테이션이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스트럭처 오노테이션과 펑션 오노테이션인데 스트럭처 오노테이션 말 그대로 구조를 분석합니다. 그럼 구조를 뭘 분석하느냐? 쉽게 우리 윤자라고 할 때 그 윤자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윤자 다음에 또 어떤 윤자가 있느냐? 윤자 안에서는 엑선과 인터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멀티 엑선으로 되어 있느냐? 원 엑선 진으로 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 스트럭처 오노테이션입니다.
근데 스토리처 오테이션은 기본적으로 볼 때 미생물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간단한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진 아이디랑 몇 가지 툴이 있어서 그걸 돌리게 되면 다 분석이 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트로폴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마말리언 같은 경우는 인트로 SL이 다양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툴 하나 돌렸을 경우에 결과치가 이게 다 다릅니다. 본인 각 툴을 보면 그 논문을 보면 가장 최가장 결과치가 있고 가장 좋은 툴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각 툴을 돌렸을 때 나온 결과치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뭘 주냐면 그 툴들 간에 서로 상이하게 그 나온 부분 또 같이 나온 부분을 잘 판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사람들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그 툴만 돌려서 결과치인데 사실은 그게 진 프레디션, 스트럭처 오테이션 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나중에 해야 될 것입니다.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일단 하나의 유전체를 분석한다고 했을 때 그 유전체에 대한 에비던스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비던스 정보라는 것은 MRI 정보하고 프로젝트 정보하고 그래서 가장 기본된 것이 그 MRI 정보겠죠. 그래서 그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유전체에 대해서 MRI 정보가 천건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일종의 마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고 그 다음 프로젝트 정보 찾고 그 다음 없을 경우에 그러면 그 유전체와 유사한 유전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MRI인지 프로틴이나 EST 데이터를 찾습니다. NCBR처럼 찾을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마킹을 합니다. 그러면 1000개의 마커가 있고 또 다른 유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또 마킹하고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없을 경우에 맨 마지막 하는 것이 이런 진 프레디션 툴, 시네시스라든지 진아이드라든지 이런 툴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각 툴마다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툴을 썼을 때 동일하게 나온 포지션만 갖다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전체 가지고 있는 에비던 데이터 또 그와 유사한 관계에 있는 에비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 펑션 오테이지 진 프레디션 툴을 트레이닝 해줍니다. 이 트레이닝을 말하는 뭐냐면 그 유전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게끔 진 프레디션 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면은 그 진이 멀티 엑스로 된 게, 즉 10개 이상의 엑소로 된 진이 많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다양한 형태의 엑손이라는 그 진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있는 걸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 해주게 되면 이 툴 자체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정밀하게 결과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과치를 최종적으로 조합을 해서 여기서는 컨센트 진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져야만 정확하게 유전자 구조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체 분석한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퀀스의 체제도 잘 될 것이고 시퀀스 자체 잘못되면 이런 구조 분석도 안 되겠죠. 그래서 시퀀스 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구조 분석이 될 것이고 제대로 유전자 위치가 제대로 파악이 돼야만 그 다음 기능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대로 돼야만 위에 펑션 오테이션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분석이 되었을 경우에 펑션 오테이션 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와 똑같은 사진을 보고 우리 명령 유출한 것처럼 기존의 펑션 오테이션 한 것은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처럼 코그라든지 진온톨로지라든지 몇 가지 분석 툴과 데이터베이스 활용한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해서는 그냥 말 그대로 장미 코끼리 코마지기처럼 기본적인 분석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툴들을 활용하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펑션 오테이션 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첫째는 제가 볼 때는 그 표준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했을 때 우리가 NCBI 전백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이플로타이드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느냐 따라서 결과치 많이 다르겠죠. 그럼 우리가 이런 재원 분석을 하다고 했을 때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또 그에 대한 파이프를 가져와서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듈라이제이션인데 이거 뭐냐면 아까 한 번 돌릴 때 2달 내지 3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 유전자들이 알려진 유전자가 몇 개 있고 모르는 유전자가 몇 개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할 때는 단순한 유니프라시라는 데이터베이스만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분석을 다 해버리면 2달, 3달 걸릴 것이죠. 그럴 때는 그 단순히 내가 언론진, 논진만 알고 싶을 때는 그것만 선택하고 분석하도록 하면 2, 3일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분석 전략을 다르게 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 모듈라이제이션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런 분석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합니다. NCBI 젠뱅크도 활용하기도 하고 유니프랍 데이터베이스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시 같은 PDB라든지 스위스프라시라든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합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보게 되면은 업데이트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어떤 것은 NCBI 젠뱅크 같은 경우는 데일리 업데이트지만 ESD 같은 경우는 일주일마다 업데이트되고 어떤 것은 한 달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최신의 데이터 가지고 업데이트된 결과치를 가지고 매핑을 해야만 좋은 결과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분석들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사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유저 프렌드한 유저의 지휘가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이것이 잘 분석이 되었다 하더라도 컴퓨터 알고리즘 분석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전문가 연구자에서 분석이 될 수 있도록 매니퓨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오막스에 있는 어떤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막스 프라운트 연구소에서 스피노프 기업 중 하나가 이제 바이오막스라고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휴먼 지론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한 관계로 해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물 정보학을 엄청나게 지원하고 양성시켰습니다. 바이오베이스 같은 데이터베이스도 약 20년 전부터 해갖고 계속 만들어졌던 것이고, 이런 바이오막스에 있던 지론 프로젝트 어노테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도 1987년도부터 꾸준하게 개발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같은 경우 전 세계에 약 400종 이상의 지nom을 갖다가 어노테이션 했던 시스템인데, 그 경험을 노하우로 바탕으로 해서 우리 어노테이션 할 때 단순히 마말리아 플레이트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마말리아에서 휴머인지 또 인섹트인지 또 그에 대해서 각각 나눠서 거기에 최적화된 결과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하게 나의 어떤 곤충에 대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에는 잘 모를 때는 이 플랜트가 아니니까 마말리 휴머에서 데이터베이스 메이크인데 그렇지 않고 곤충이라면 이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것이 머리라든지 초팔이라든지 목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가장 비슷한 걸 선택을 해서 하게 되면 그와 가장 유사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도 플랜트라든지 엉뚱한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곤충에 가장 집적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메이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툴들을 보면 약 40개 내지 50개 이상의 툴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볼 때는 많은 분석 방법들이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내가 특정 분석을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잘못돼가지고 모든 분석 자체가 엉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파이프를 갖다가 일일이 다 이해하기 힘든데, 그래서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요건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 부분의 앞단에 어떤 분석이 있고 뒷단에 어떤 분석이 있는지를 제시하게 되어서 내가 이 부분을 빼고 분석을 하더라도 가능한지 아니지. 아까 보신 것처럼 논증과 언논증만 보려고 할 때, 이 분석만 하려고 할 때 다른 분석들이 방해되지 않는지를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마트한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NCBI 젠뱅크하고도 데일리 서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EMB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되는지, 젠뱅크의 엔트리씬이 업데이트되는지, 엔자임 정보가 업데이트되는지 갖다가 일일이 날짜별로 다르게 다 이렇게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그 내부적으로 복잡하더라도 분석은 쉽게 일단 서열만 넣으면 결과치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면 활용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서열만 넣고 결과치를 제시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물론 생물정보 전문가에서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 변화를 본다든지 그 분석 과정을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저 세팅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윤체 분석을 했을 경우에 어떤 세팅 값을, 어떤 스레스홀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 결과치가 확연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랍토시스도 슈머도 여러 번 업데이트한 것처럼 업데이트했다는 것은 기존 정보와 다르다는 정보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 정보를 어떤 형태로 옵션 값을 가지고 분석했느냐, 그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차후 분석할 때도 그와 견주어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저 세팅이 제대로 관리된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결과치들을 갖다가 이와 같이 웹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이 다 웹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생물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일반 전산하는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많은 웹을 보고 있습니다. 일반 전산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혹시나 그 프로를 짜는 사람들 보면 웹 개발을 프로를 짜는 사람보다는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짜는 게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프로만 하더라도 그냥 고도리 같은 거 일반 데스크탑에 돌아가는 고도리 짜지만 최근 들어서는 웹사이트에 돌아가는 그런 고도리 프로그램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반 전산하는 사람들은 웹보다는 일반 컴퓨터 하나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많이 짜는데, 최근 들어서는 웹에서 많이 짠다는 거죠. 그래서 생물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일반 데스크탑에서 분석하는 것보다 웹에서 분석하고 활용이 더 이렇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치를 이런 웹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윈도우 디렉토리 형태로 제시가 됐으면 훨씬 더 쉽게 하겠죠. 그래서 각 카테고리에서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내가 볼 때 프로틴 펑션 카테고라이제이션에서는 어떤 지금 코그라든지 이시 넘버라든지 펑켓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보를 갖다가 클릭하면서 각각 정보를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몇 가지만 클릭했는데 이것만 또 수십 페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각각의 분석을 다 하고 각각의 분석된 결과치를 이와 같은 웹으로 보여주고 또 그 결과치를 다시금 제시할 수 있는 툴을 만드는 것이 기존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만드는 것이 단순하게 생물 하는 사람 그리고 IT를 개발하는 사람 몇 명이 모아서 만들기가 거의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오베스 같은 경우, 바이오마스 같은 경우는 약 20년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빠르게 생물 정보하는 멤버들과 ITR 멤버들이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이런 하나의 유인체가 분석이 되었을 경우에 중요한 것이 최근에는 그 단독 유인체 분석만 해가지고 논문이 되지 않습니다. 특허만 하더라도 한 종에 대해서 그냥 분석에 대해서 거의 특화되지 않습니다. 그게 다른 종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 있는지를 알다 보는 컴패러티브한 분석을 해야만 가능한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컴패러티브에서도 하나가 또 다른 것도 붙어집니다. 컨텍스트 베이스드 컴패러티브 지노믹스라고 문맥을 기반으로 한 비교 유인체 분석이라는 말이 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어떤 종을 봤을 경우에 특정 어떤 환경 내에서 우수한 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걔가 왜 그 특정한 환경에 잘 자랄까? 우수할까? 특정 메커니즘인데 그 메커니즘이 왜 있을 것인가? 바이오마커는 어떤 바이오마커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하여튼 생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끄집어내는 것인데 이런 최근에 컨텍스트 베이스드 컴패러티브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NCB의 전배그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전배그 데이터베이스, NGS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 정보들, 또 문헌 정보들 모든 지금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가져와서 끄집어서 서로 연결을 시켜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시멘틱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아마 네이처에서 그런 그 광고를 한 걸 들어봤을 겁니다. 그냥 검색을 딱 넣었는데 단순하게 그 검색의 결과치가 나온 게 아니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나온 거죠. 현대를 쳤는데 현대 자동차가 나오고 현대 자동차에 관심 있는 어떤 현대 자동차 보험이 나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단어만 검색하기 위해 그와 관련된 의미를 제시할 수 있는 결과치를 제시해 준 것이 최근에 시멘틱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IT에서는 한데 오래전부터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최근에 뭐 네이버라든지 그런 이렇게 검색 엔진 사이트에서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이제 바이오에서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똑같이 시퀀스 시뮬레이터를 다 하고 뭐 어떤 게 정보 맞더라, 저가 찾더라 그게 아니고 다양한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내가 특별한 컬을 던지면 그와 유사한 정보를 갖다가 다 뽑아주는 것이 시멘틱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링크를 할 것인가, how to link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그 분석이 가능하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 베이스 컴패러티브라는 것은 생물을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생물을 하는 사람들이 익스프레션 데이터와 지노믹 데이터와 NGS 데이터라는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어떤 관계가 있더라 라는 것들만 제시를 하게 되면은 원하는 힌트를 뽑아낼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진 A는 프로틴 A 익스프레션 하더라. 반대로 프로틴 A는 진 A에서 익스프레스 되더라. 그 진 A는 포지션은 어디 있더라. 진 A에서 트랜스를 하고 있는 유전자는 뭐더라. 진 A와 그 시뮬레이터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뭐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각각을 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진 A를 기반해서 진 A는 진 B와 익스프레스 관계가 있더라. 진 C가 진 A를 할 때가 또 바이딩하는 관계가 있더라. 진 A 포지션은 어디 있더라. 이런 다양한 정보를 갖다가 익스프레션 정보라든지 NG 정보라든지 다양한 그런 정보를 통해서 그걸 집대서 하는데 그걸 하나하나 했던 서로 링크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만들게 되면 새로운 정보를 뽑게 되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서 이콜라이랑 세개 스트레인과 그리고 바실러스 업스틸러스 4개의 한 종에서 총 4개의 미생물을 갖다가 이렇게 시퀀싱, 지론 시퀀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뭘 보려고 하느냐. 단순하게 이전에 보면 이 진원들 간에 서로 차이가 나는 유전자, 포진을 봐가지고 이게 어떤 유전자가 있냐 없냐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이전까지 방법이라면 그것만 봐도 된다는 말이죠. 뭐가 다르냐, 차이 나는 유전자가 있으면 그 차이 나는 유전자에서 뭐가 다를 것이냐, 왜 그 유전자만 있을 것이냐, 다양한 권리관이 많죠. 이거 보신 것처럼
바실러스 옵틸러스 비교해서 이콜라이 스트레인만 가지고 있는 특정 배수가 뭐냐? 그러면 특정 안티바이올ent 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각각 지놈에서 몇 개의 유전자인지 각각 프로파일이 있느냐? 왜 안티바이올ent 텀이 이콜라이스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바실러스 옵틸러스는 6개가 있느냐? 동일한 유전자가 6개가 있다는 것은 패밀리진이 많다는 멀티 카피진이 많다는 것이죠. 사람에서 좀 더 이렇게 유한 유전자이기 때문에 계속 카피를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고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결과치 뽑아내는 것이 보면 기존에는 하나하나 생물 정보하는 사람들한테 이 데이터를 주고 분석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런 데이터만 있으면은 단순하게 단계만 몇 개 되면은 결과치 뽑아낼 수 있는 것이 그런 파이프라인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오막스에서 어떤 개발했던 파이프라인이고요. 이온 시스템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방금 보여드렸던 특정 이퀄라이즈만 있는 특정 배수액이 뭐냐, 그리고 아니면 특정 유전자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이걸 딱 클릭만 하면 기존에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탭을 되죠. 텍스트 탭 딜베이트로 되어 있는 결과치, 아니면 엑스로 된 결과치만 업데이트 해주고 이 자체에 있는 그런 아까 유전자와 유전자 관계는 B는 바인딩 관계더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만 하게 되면 결과치를 갖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만들지 않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컨텍스트 베이스 어나리시스라고 얘기하고, 최근에 가장 이런 유전체 분석이라든지 뭐 분석할 때 맨 마지막 방법으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보신 것처럼 맨 마지막에 시메트리 나레지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진 정보, 프로테인 정보, 디지즈 정보, 그 다음에 DBSMP 정보, 이스프레드 정보, 모든 정보 데이터를 단순하게 탭 딜메이트만 가지고 있으면 그 생물학 관들, 그 유전체를 잘 알고 있는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렸던 오메시스테, 유전체, 전사체, 단백질, 네트워크 모든 분석들이 아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하루 이틀만에 말씀드리시는 건 아니고, 각각 혹시나 내일 제 분석 컨설팅을 할 때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더 분석을 해주고 싶다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서 그런 방법들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그런 각각 유전체, 전사체, 단백체, 인터랙티브체에 바깥에서 이런 파이프라인 프레임워크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실험실에서 보면 어떤 분석을 했을 때는 이런 절차에서 하라고 하는 어떤 메소드가 있고 파이프라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는 상태 분석을 해야만 다음 사람도 분석하고 또 다른 멤버의 분석하도록 동일한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치의 신뢰성이 필요하실 텐데, 이런 분석을 위해서 경우에는 생물 정보하는 사람들도 기존에는 NCB의 데이터베이스 다운받아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좀 더 의미 있는 분석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개발자도 마찬가지고 좀 더 방금 보여드렸던 시멘틱 알고리즘 기법에 의한 분석 방법 같은 그런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데 시간 투자할 것이고, 생물 하시는 분들은 기존 생물 정보하는 사람들이 모든 맡겼는데 단순히 프레임워크를 외우면 클릭하고 결과치만 알고 있으면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되고 싶고, 저런 진원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람들한테는 모든 걸 좀 더 데이터의 검증이라든지 신뢰성에 초점을 둘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밀 시스템을 활용하고 사실 이것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점 말씀드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회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 한번 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실고전에서 잘 모르시는 분이 꽤 많이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5년도 8월에 만들어졌고요. 지금 현재는 생물 정보 컨설팅을 타겟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대부분 어떤 회사는 생물 정보하는 회사라고 하지만 생물 정보도 하고 있고 실험 시퀀싱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저는 시퀀싱이라든지 DNA 칩 실험하지 않습니다. 실험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분석 컨설팅만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로 다른 기관이라든지 연구소도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는 그런 휴머 오리엔티드 가장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람 관리를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선임연구원들, 주 멤버들은 아직까지 이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지금 하던 5, 6, 7, 8, 9, 10, 11, 7년이 되지 않습니까? 7년 동안 그 전에 저희한테 데이터를 내고 있던 분들은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 있지만은 다 나간 게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다시 복원해 본다든지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코즈 트랙 캠 디자인 R&D 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코즈는 생물정보팀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NGS 이후에 모든 진영들에 대해서는 시퀀시 돼서 이게 ATGC로 코드가 되고 코드를 분석하는 데이터는 그 취지에서 코즈 팀으로 바꾸고 있고 캠 팀은 트랙 팀은 그 생산 이력 추적 시스템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그 종판별이라든지 생산 이력을 위해서 그냥 RFID 같은 막 그 칩을 이용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 또한 그 바이오마커, DNA 마커를 통해 가지고 분별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또 KM팀은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고급 알고리즘 쪽에 개발하고 있는 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지금 현재 그 멤버들은 약 30여 명 정도가 있고 생물 정보를 전문적으로 약 10여 년 이상 경험을 가진 멤버들이 약 12~1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멤버들이 가장 많이 있는 기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순수하게 저는 생물정보 컨설팅만 계속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했던 제가 제시했던 익스프레션 분석이라든지 시퀀스 어셈블리라든지 시퀀스 진영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2005년도 또 각 멤버들은 약 10여 년 전부터 실제적으로 다 분석을 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그 파이프라인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익스프레션 분석만 하더라도 ES 같은 경우에는 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하우스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있고 제 컨설팅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영향식까지 빠른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영향식까지 빠른 것이 따라가지고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다르게 가장 커스터마이즈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저희 큰 장점이라는 것은 저희 회사는 그 글로벌 파트너십을 가장 잘 맺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대부분 보면 각 기관 대 기관에서 MOU를 많이 맺고 있지 않습니까? MOU라는 것은 사실 법적인 구성이 없기 때문에 실은 서로 협력하겠다 하지만 협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대 회사 관계는 사실은 기관 대 기관 MOU가 좀 다르고 있어서 이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어떤 그런 기술협약이라든지 그런 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금 계속 말씀드렸던 독일의 바이오막스 전 세계가 지노 프로젝트를 가장 많이 했던 기관 그 다음에 지노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어셈블리 관련된 시스템을 가장 잘 만들고 많이 보고있는 CLC, 도메아크 CLC 바이오 지노 프로젝트를 할 때 스트럭처 로테이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제네시스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베리 그 다음에 네트워크 분석에서 그 미국의 제약회사라든지 몬산토 같은 다양한 그 종자회사하고 컨설팅 가장 많이 하고 있는 RM 지노미스와 같은 회사들하고 제가 직접적인 그 기술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물론 파트너십도 있어서 이 시스템을 저희가 다 구축이 되어 있고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그 회사라든지 기관보다도 빠르고 좀 더 정확하고 좋은 결과를 드리지 않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지금 제가 그 자료들을 저희 사업 위키 시스템에 올려놨는데요. 저희 모든 그 업무들은 저 위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업로드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키 시스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영국 대비가 사전보다도 위키 시스템에 있는 그 사전이 결과치가 더 많이 나온다고 지금 기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저희 회사 2005년도부터 위키 시스템에서 모든 업무들이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무슨 했더니 것도 지금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1박 2일 교육을 한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들을 계속적으로 저희 그 주변 분들한테 그 공유를 할 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든 매트리스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 시스템을 통하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베타 버전에서 다 완성되진 않지만 생물 정보학들을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특정 SMP를 공부할 때 뭐가 어떻게 보면 되느냐. 그럴 때는 들어오시면은 그분이 초급자인 중급자인지 따라가지고 그리고 어떤 SMP를 분석하고 싶은데 따라가지고 해당하는 메소드, 그다음 분석 방법 들어가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면 충분히 새로운 어떤 생물 정보와 관련된 연구를 하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리스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오늘 전반적인 부분을 통해 가지고 내일 모레 내일
오늘 저녁과 오늘 오후 내일 1박 2일 거쳐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투자법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점심시간 상당히 졸리실 텐데 많이 안 조시고 이렇게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간단히 이제 마치고 잠시 쉬다가 다시 세션 2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